어제 순직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. VIP 경로설이 시작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로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. 윤석열 경로 없었다는 얘기가 그대로입니까? 그동안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는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다고. 몇 년 동안에 몇 번 봤습니다. 그 회의에서는 화를 안 내셨습니다. 그런데 어제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인정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걸로 드러났습니다. 김 전 차장은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화내는 걸 봤고 화낸 건 맞다고 특검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또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무엇으로 화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나중에 문서를 보니 최해병 관련 보고서였다고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당시 회의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을 인정하는 증언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. 특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새롭게 기억이 났다며 경로는 주관적인 감정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VIP 경로설을 질문받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적이 있다고 말을 돌리며 이를 부인했습니다.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.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. 핵심 참모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이 중단됐는지 본격적으로 실체를 규명할 걸로 보입니다. 특검은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. 12.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이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. 김 전 차장은 정보가 없으니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했지만 반국가 세력 척결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김 전 차장은 이후 이틀 동안 3번에 걸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. 2023년 6월엔 정보사령부 산하 특수부대 HID를 찾아 훈련을 참관했고 그 뒤 HID 출신 현역 장교가 안보실에 투입됐습니다. 몇 년 동안 그 근무 수당이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정보기관 관계자들하고 함께 격려 방문을 하면 그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북파 공작 부대인 HID에겐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등의 임무가 내려졌습니다. 이명박 정부에서 기밀문건 무단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돌아와 외교안보 실세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은 이렇게 엄호했습니다.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.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. 윤석열 정부 내내 반복된 뉴라이트 역사 왜곡 논란을 두고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도 모른다면서도 뉴라이트는 한껏 치켜세웠습니다.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? 지금도 같습니다.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. 김 전 차장은 성균관대 교수로 복귀해 남북한 관계론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.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. 비판 언론 표적 제재를 위해 가족 등 지인을 동원한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. 12.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2차례나 교체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첫 번째 교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12월 13일입니다.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오후에 꼭 참석해야 하는 토론회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. 그런데 정작 토론회는 안 가고 오후 3시 27분경 휴대전화를 바꾼 걸로 밝혀진 겁니다. 류 위원장은 그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달 30일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. 그가 줄곧 부인해왔던 청부민원 의혹의 핵심 관계자가 국회에서 양심 고백을 한 지 보름 뒤였습니다. 내란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건 류 위원장만이 아닙니다.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튿날인 12월 15일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. 강 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
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돌렸고 현장에서 계엄 선포문을 배포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.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0시 휴대전화를 바꿨고 다음 날인 13일 오전 11시 6분 다시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니 14분 뒤에 또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회동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또한 익히 알려진 바 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와 측근들이 국회에 탄핵안 가결 전후 일제히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